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행하고 있는 모델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모델이고요. 후륜에 전기 모터,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출력은 15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201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31.6 토크 정도 되겠습니다. 제로백은 8.5초, 공차 중량이 2.2톤입니다. 컴팩트 SUV가 2.2톤? 내연기관으로 보면 2.2톤이면 거의 이제 Q7급 무게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작은 차체가 2.2톤이나 한다는 거, 정확하게 2160kg이지만 사실 공차 중량에서 옵션 조금 추가하면 그거 뭐 한 30-40kg 추가되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차량의 이제 파워트레인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일단 변속기가 당연히 없죠. 변속기는 없습니다. 엔진이 아닌 모터가 사실은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대체로 싱글 모터의 이 전기차들은 연비 위주의 세팅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사실 퍼포먼스 주행에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일단 서스펜션도 굉장히 일단 부드럽고요. SUV 중에서도 꽤나 부드러운 서스펜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노면의 이런 진동이나 그런 거를 적당하게 저속 주행할 때는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미 전기차를 많이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악셀을 밟는 순간부터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비록 이 모터 출력이 201마력으로 낮은, 물론 낮다고 보기 힘들지만 낮은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각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다이나믹 모드로 두고요. 사실 컴포트 모드로 둬도 되는데, 다이나믹 모드로 두고 악셀링을 해보면 은 막 테슬라처럼 막 미친듯이 튀어나가는 느낌은 없어요. 막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나름 이 토크감 있게 나가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2.2톤을 201마력에 31.6 토크가 36.1 토크인가 싶을 정도로 꽤 실제 체감되는 토크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있잖아요. 회생제동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차량은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생제동되는 양이 뭐 듀얼 모터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회생제동을 패들 시프트로 이제 최대한 지금 해놓고 지금 주행을 해보면 회생제동이 꽤 나름 엔진 브레이크,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엔진 브레이크, 디젤 차량의 엔진 브레이크만큼이나 꽤나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걸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 B모드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B모드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들 시프트로, 자, D모드로 가서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강도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다 합치면 이제 4단계가 되겠죠. 이 4단계가 되는데, 그리고 이 코스틱 모드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자에게 얼마나 제어권을 많이 넘겨주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Q4 e-tron의 이 제어권,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꽤 많다라고 느껴져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공차 중량이 2160kg, 2.2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로백이 사실은 8.5초가 좀 느려요. 사실 좀 느린 편이긴 하죠. 이 아우디 차량 중에서도 8초대면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상 영역에서 8초라고 하면 그렇게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전기차라고 생각했을 때는 느리지만, 일반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일반 소나타 2.0 가솔린이 제로백이 한 9초에서 10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전기차들이 이 토크도 세고 제로백이 다들 빠르다 보니까 전기차 제로백이 8.5초라고 하면은 좀 느리게 체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주행에서는 뭐 전혀 답답함을 느끼기 힘든 제로백이고요.
일단 이 파워트레인 자체로는 크게 불만을 뭐 표시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향 느낌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 차량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맥퍼슨 스트롯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아우디 MLB 플랫폼을 사용했던 기존의 아우디 차량과는 확실히 다른 조향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돌려보면 MQB 플랫폼, 가로배치 MQB 플랫폼보다도 약간 더 조향 느낌이 빠릿빠릿한 것 같고요. MLB 플랫폼보다도 더 빠릿빠릿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향 느낌만 보면은 약간은 진짜 어떤 자동차 리뷰어분이 BMW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BMW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조향이 상당히 앞쪽으로 있다 보니까 BMW 같은 느낌이 납니다. BMW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 세단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BMW 느낌이 진짜 나지 않았을까. BMW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BMW의 회도성은 나오지만 BMW와 같은 거동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회도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조향 질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제 거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조향 질감은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이 느낌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스티어링 휠을 맷돌이라고 생각하면, 맷돌을 돌리면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느낌을 말하는 거고요. 회도성은 제가 조향을 이렇게 탁 줬을 때 차가 움직이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도성은 차가 움직이는 그 느낌. 제가 조향을 요만큼 했을 때 차가 얼만큼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느냐, 네,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거동이라는 거는 차가 언더스티어냐 오버스티어냐, 그런 이 타이어가 노면을 잡고 나가는 그 그립을 놓치지 않고 얼마나 잘 나가느냐,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자동차 용어 설명하는 게 꽤 좀 어려워요. 자동차 용어들이 전부 다 영어권에 기반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번역해 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이 한글이 좀 직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 특히 개인적으로 전륜 기반, 후륜 기반 이거 번역한 사람, 제일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은 혼나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전륜 기반, 후륜 기반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런 용어가 없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제 직선 구간에서 이 차량의 브레이크 느낌,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을 또 한번 체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레이크는 이제 회생제동과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단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일단은 회생제동을 사용합니다. 회생제동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잠깐 가속력을 볼까요? 지금 가볍게 다이나믹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가볍게 가속을 했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고 빠릿하게 가속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차량이 한참 이제 이슈가 됐을 때 브레이크가 이제 드럼 브레이크잖아요. 드럼 브레이크가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세상에 어떻게 요즘 시대에 드럼 브레이크를 쓸 수가 있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저는 드럼 브레이크 자체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조금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이 차량이 폭스바겐 ID4보다 같은 플랫폼, 같은 차체를 썼지만 최소한 아우디라면 드럼 브레이크는 넣지 않았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어줬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산 만큼의 체감이 돼야 될 텐데, 아우디 Q4만큼은, ID4는 뭐 그렇다 치고 Q4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브레이크 성능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게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울컥울컥한 이 토크감이 있다 보니까, 악셀링과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악셀링과 브레이크 감도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세팅을 했어요. 지금 Q4 차량을 보면 악셀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이 차가 나갈 때 머리를 땅 때리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 차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요.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고, 브레이크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브레이크가 리니어하다기보다는 초반에 담력이 좀 없는 편이에요. 담력이 없고 회생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담력을 좀 그렇게 세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드럼 브레이크가 스포츠 주행에는 절대 걸맞지 않습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일단 방열이 안 돼요. 방열이 안 되기 때문에 열 방출이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져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에서 이 차량이 지금 보면은 Q4 모델이 스포츠 모델이 없거든요. S 모델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MEB 플랫폼에 달려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후륜에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해서 나오는데, ID4도 그렇고 Q4도 그렇고 MEB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들은 대부분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차들은 절대 스포츠 주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브레이크 방열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을 한 번은 제대로 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브레이크는 열을 한번 받으면 빨리 열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스포츠 주행은 반드시 계속 열이 발생하거든요. 왜냐면은 가속했다가 제동했다가 가속했다가 제동했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스포츠 주행이 모델이 S 모델이 왜 Q4에는 없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독일 아우디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이 Q4는 유일하게 S 모델이 없는 모델이에요. 다른 뭐 이트론 S가 있죠. 다른 모델도 뭐 RS 모델 다 있는데 얘만 S가 없어요. 그러니까 S를 출시하지를 못하는, S의 성능을 가질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반드시 드럼 브레이크가 아니라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Q4를 좀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ID4는 몰라도 Q4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넣어줬어야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죠. 아우디 이트론 차량은 전방에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속도를 줄여줍니다. 심지어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안 켰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안 켰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걸어줘요. 이런 재밌는 기능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지금 속도가 천천히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잠깐 볼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검색은 일단 그냥 아무 때나 찍겠습니다. 하면, 자, 내비게이션이 찍히죠. 내비게이션이 찍히면 지금 보면은, 자, 전면의 화면에 이 HUD가 굉장히 커요. HUD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그 HUD에 지금 정 가운데에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HUD에서 증강현실로 가야 하는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또 우회전하라는 표시가 떴죠. 제가 지금 차선 유지를 잠깐 켜볼게요. 차선 유지를 잠깐 켜보면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차선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에서 차선 이탈하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해주는데,
경고를 그냥 이렇게 표시만 띵띵띵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차선 위에 그대로 차선을 그려줍니다.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차선 이탈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HUD의 증강현실로 차선의 표시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HUD와 연동을 시켜서 지금 이 사용을 한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실용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아닌가. 이 제네시스인가요? 어떤 모델은 여기에다가 AR 증강현실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증강현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HUD와 지금 연동된 증강현실은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우회전을 하세요 좌회전을 하세요 표시가 지금 마치 길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길 위에 도로 위에 표시가 떠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서스펜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이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편안하고 굉장히 컴포트하지만 운전자에게 노면 정보를 또 아예 커트를 하진 않아요. 완전히 부드러운 세팅은 아니에요. 그리고 차체가 작기 때문에 이 어쨌든 작은 차체가 이 진동을 어떻게든 이 운전자에게 전달을 안 해주기 위해서 흡수를 하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차가 작아질수록 좀 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흔들림도 더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승차감이 막 뭐 무슨 세단급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세단, 당연히 세단보다 좋은 SUV는 정말 차급이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차급으로 올라가야지 세단보다 좋은 승차감이 나오고요. SUV 치고는, 특히 소형 SUV 치고는 승차감이 좋다. 일단 승차감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 Q3보단 좋습니다. 일단 Q3보단 좋아요. Q3보단 좋고 Q5와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낮거나, 고속주행 안정감도 꽤 나름 준수합니다. 고속주행 안정감도 당연히 아우디 모델답게 굉장히 좋고요.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컴포트하면서도 고속주행 안정감도 좋아서 사실 이 SUV의 이 껑충한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꽤 나름 편안하고 안락하게 탈 수 있는, 아우디가 추구하는 그 SUV, 아우디가 추구하는 SUV의 방향을 알 것 같아요. 제가 Q3까지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Q5와 비교를 하면 Q5와 이 Q4는 꽤나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꽤 추구하는 이 악셀의 담력이라든지 브레이크의 담력이라든지 혹은 이 컴포트한 서스펜션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감이 꽤나 이 Q5와 Q4는 닮은 느낌입니다. 애초에 만들 때부터 조금 Q5를 타겟팅해서 만든 듯한 형제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Q5의 전기차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Q5와 주행 질감은 좀 닮은 느낌이에요. 물론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지만요, 이렇게 지금 요철을 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고요. 승차감은 실제로 타보시면 되게 부드럽다, 진짜 말랑말랑한데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고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철을 세게 넘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받아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량으로 이제 스포츠성이 어떠냐를 말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제 리뷰의 절반은 차량의 기본기와 스포츠성을 리뷰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Q4 이트론도 스포츠성을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죠. 일단 다이나믹 모드로 두고요. 일단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2.2톤이라는 거에서 조금 기대치를 좀 낮췄습니다.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공차 중량이 무거우면 직선 가속에서는 토크발로 일단 어떻게든 갈 수는 있잖아요. 직선 가속은 토크발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코너링이에요. 코너링에서 사실은 무게를 타이어가 얼마나 차량을 버텨내느냐, 타이어가 이 차량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타이어가 버티느냐, 그리고 서스펜션의 구조가 얼마나 이 차량의 무게를 잘 유지를 하면서 접지를 확보를 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의 스포츠성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인 거동은 후륜구동 모델답게 언더스티어보다는 약 언더와 이 마지막에 차량을 악셀을 밟았을 때 약간은 안으로 말려드는 그런 느낌의 주행을 보여주긴 합니다. 굉장히 코너링 돌 때 코너링이 상쾌해요. SUV지만 꽤 상쾌한 코너링이 가능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차량이 무겁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이, 타이어가 사실 방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타이트한 헤어핀 코너긴 하지만 타이어가 이렇게 썸머 타이어인데 이렇게 심하게 비명을 지르는 건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차가 무겁다, 코너링에서 이 차로 재밌게 타기에는 무리다. 거동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거동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 코너링 하는 중간에 차량의 이 모션 자체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모션은 정말 깔끔하고 좋지만 결국에는 이 차량이 어쩔 수 없이 무겁다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승차감은 진짜 좋고요. 이게 일상에서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컴팩트 SUV 중에는 제일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요. 전기차 치고는 굉장히 내연기관과 비슷한 주행 질감을 주면서도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동승객에게 멀미를 유발할 정도의 그런 세팅도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전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차량이 주행 가는 거리가 풀 80% 충전했을 때 한 300 초반 초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59%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 216으로 지금 찍혀 있거든요. 물론 제가 방금 좀 주행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렇게 전비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항상 살살 달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살살 다닐 수 없으니까 일상주행에서 가끔씩 빠르게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60%, 배터리가 60%인데 219km라는 거는 좀 아쉽다. 많이 아쉬운 주행 가는 거리다.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00 이상은 80%에 400 이상은 나와줘야 좀 장거리 여행에서도 좀 마음이 안심될 것 같은데, 이 차량은 그렇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차 자체가 나쁨은 아니니까요.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주행 가는 거리가 갑자기 쑥쑥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내려보면 이 차량은 일상에서 편안하게 타기 딱 좋은 컴팩트한 패밀리 SUV 라고 총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패밀리 전기 SUV, 전기차 SUV. 일단은 실내 공간이 넓어서 일단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도 컴포트하고, 악셀과 브레이크 세팅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세팅되어 있어서 정말 일상에서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후륜이 드럼 브레이크라는 거, 성능을 떠나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드럼 브레이크를 쓴다는 건 혼나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모델 후륜 구동 모델이죠. 차량을 리뷰해봤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일상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도 스포티한 주행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드는 게 저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에서 편안하게 타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정말 저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을 베이스로 나온 모델들은 이 고성능 모델이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이 플랫폼 MEB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차량들은 어떤 효율성 그리고 편안함을 목표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리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전용 플랫폼을, 또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죠. PPE라는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만들어진 A6 e-tron 차량을 또 나오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전기차 리뷰였기 때문에 제가 좀 리뷰 내용이라든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차차 전기차를 앞으로도 리뷰 리스트에 올려서 한번 꾸준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3의 첫 번째 차량 리뷰는 전기차 Q4 e-tron 40이었고요. 자, 옆모습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까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모델 후륜구동 모델 시즌3 첫 번째 리뷰이자 첫 번째 전기차 리뷰였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